지역의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강원도와 지역 대학이 손을 잡았습니다. 대학들은 맞춤형 인재 육성에 나서고 강원도는 행정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법천 사터의 유적 전시관이 최근 완공됐습니다. 다양한 유적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인데 관심을 모았던 지광국사탑이 돌아올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첫 발생한 이후 휴가철마다 유행 단계에 진입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 지역 소방 활동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453건, 3분 17초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화재 출동이 지난해 대비 11% 넘게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 내 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도 참석했는데 반도체 인재 육성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네, 졸업과 동시에 관련 기업 채용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학과를 대학에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를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 해법 마련을 위해 강원도 내 9개 대학과 광원도, 원주시의 수장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들은 정보통신산업의 필수인 반도체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원주시, 지역의 대학들이 함께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학 측은 반도체 교육시설 지원과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지자체에게 요청했습니다. 상지대학만 해도 반도체 에너지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 랩이라든가 그 반도체 기초적인 제조 시설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도내 모든 대학에다가 좀 확산해주고 또 저희 대학도 좀 더 발전적인 시설로 보완해주시고. 참석자들은 특히 졸업과 동시에 기업 채용을 전제로 하는 반도체 계약학과 설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강원도 내 대학이 학생과 교수진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대학 개념의 반도체 교육기관 설립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반도체 계약학과에서 기업이 채용 약속하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뒤에서 좀 지원하겠습니다.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최단 기간 내에 필요한 인력을 교육 양성해내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일부 부서의 재정을 삭감하는 등 긴축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신성장 산업에 있어선 돈을 아낄 생각이 없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강원도를 반도체 인재의 요람으로 만들자는 지자체와 대학의 야심찬 포부에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원주시 불온면 법천사터의 유적 전시관이 최근 완공됐습니다. 오는 9월이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 수천 점이 전시될 예정인데요. 일제시대에 반출됐다가 110년 만에 원주로 돌아오는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복원 위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불원면에 있는 고려시대 법천사 터입니다. 이 일대 통창으로 둘러싸인 회색빛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절터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존 전시할 유적 전시관입니다. 전시관은 건물 면적 2,0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전시실 3동과 개방형 수장고, 교육실 등 공간을 갖췄습니다. 아직 내부 단장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 달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준공식 하기 전까지 시범 케이스로 일단은 전시관은 계속 이제 전시실이랑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자료실은 이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천사지나 아니면 인근의 거돈사지 그리고 흥법사지를 이제 관장하는 사적 관리를 하는 이제 센터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나 이 일대 핵심 유적인 국보 101호 지광국사탑이 전시관 안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문화재청이 탑을 실내 전시관 안으로 이전할지, 탑비와 함께 원래 자리로 복원할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광국사탑은 고려시대 승려 지광국사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에 빼앗겼다가 반환됐습니다.
경복궁에 있던 탑은 다시 한국 전쟁 당시 폭격으로 산산조각 났다가 복구되는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수년간의 복원과 보존 처리를 거쳐 문화재청이 보관 중인 상태. 지역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 110여 년간 떠돌이 처지였던 지광국사탑을 원래 위치로 복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예 생각조차도 안 했었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제빚을 내는 거거든요. 지광국사탑의 최종 위치는 내년 상반기 결정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지광국사탑이 습기에 취약해 야외에 복원할 경우 보존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온전한 복원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도 있어 두 가지 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0여 년을 돌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지광국사탑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강원 지역 소방활동 분석 결과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453건, 3분 17초마다 현장 출동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2022년 상반기 소방활동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화재와 구조, 구급 출동은 8만 1,98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화재 사고는 1,162건으로 지난해보다 11% 넘게 증가했고 관련 재산 피해는 494억 원으로 7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액 증가 원인은 지난 3월 강릉과 동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방본부는 지역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 6개 시군에 비상 소화장치 450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업원을 폭행,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 유흥업소 업주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열렸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재판부는 이날 공동감금, 공동폭행 등 모두 16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50대 A씨와 B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자매인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종업원 5명을 감금하고 폭행 등의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방대하고 공소장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다음 재판을 공판 준비 기일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4일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196명, 이틀째 4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2배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여름철을 맞아 사회적 활동이 늘면서 재확산이 시작되는 걸로 보입니다. 확진자 1명의 전파력을 알려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6월 첫째 주 0.74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4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재확산의 이유는 뭘까요? 방역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인데다 대규모 확진으로 얻었던 면역력도 함께 줄어든 점을 꼽습니다. 또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서 환기가 안 되는 점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만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유지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올 여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백신 접종과 개인 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세가 뚜렷합니다. 13일 전국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대로 급증했고 코로나 유행이 우려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확인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 첫 발생 이후 유행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휴가철마다 유행 단계에 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일 만에 4만 명대를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간 단위로 확진자 수를 보면 5월 3주 이후 확진자 수는 점점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다 한 달 만인 6월 4주에는 5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7월 일주 확진자 수는 11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주 대비 87% 폭증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평가하는 주간 위험도도 전국 모든 권역이 낮음에서 중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8주 만의 일입니다. 한 확진자가 주변에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2주 연속 유행 확산을 뜻하는 1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재유행이 우려되는 여러 지표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13일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상 회복의 기조는 유지하며 방역 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체 4차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감염 취약시설 5종의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입니다. 2020년 코로나 첫 발생 이후 유행 추이를 보면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유행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이 들불처럼 번졌던 1차 유행, 그해 여름철에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 전국적 규모의 3차 유행을 거쳐 지난해 여름에는 4차 유행을 맞았습니다. 올해 오미크론 변이로 촉발된 5차 대유행 시기에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감염을 일으켰는데 3월 17일에는 하루 62만여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 수가 직전 주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해 코로나 6차 유행은 시간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는 상황.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또다시 코로나 대유행에 갈림길에 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릉 사천항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강릉 소방서는 14일 오전 10시 40분쯤 강릉시 사천항의 한 선박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자체 진화를 시도했던 40대 남성이 오른팔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도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별 도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총 3,105건, 68억 원어치의 전기를 도둑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중 강원본부는 9억 9,700만 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전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본부에서도 최소 4,300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에 가까운 전기가 새어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가 민선 8기 도정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강원도는 민선 8기 도정 비전을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로 정했는데요. 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를 정했습니다. 인구 200만,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로 설정했습니다. 강원도는 도정 방침에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가 14일 신임 대변인에 김용균 전 국회 정책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 김용균 대변인은 김진태 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정책보좌관,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상근 보좌역을 역임했는데요. 김 대변인은 도정과 도민들 간의 활발한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원주를 방문했습니다. 이영 장관은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를 방문해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특구 추진 성과를 보고받고 격려했습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특구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4년 동안 춘천과 원주에 입주한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술 기반 비대면 의료기기 개발 등 실증의 특례를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태풍 피해와 지난해 낙석 피해 등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을 대부분 개장합니다. 부분 개장 구간은 심곡 매표소부터 투구바위 인근으로 약 1.5km 구간인데요. 강릉시는 오는 8월 중에 나머지 구간에 대한 복구를 마무리하고 전체 구간을 개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척시가 강원도 자체 육성 신품종 벼인 금송미 생산단지를 조성합니다. 금송미는 운광벼와 오대배를 교배한 신품종으로 올해 삼척시 교가리 일대 11개 농가에서 14헥타르 규모로 재배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생산되는 금송미는 오대벼보다 수량이 많고 병해충의 저항력이 높으며 쌀 맛을 평가하는 식미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